소인수 과목 선택하면 그럼 망하는 거네요. 특히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제도로 모르고 그냥 막 선택하고 무조건 피하는데 이 제도로 정보만 알고 선택하면 오히려 이걸 전략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학종에서 역전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고1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입시에 유리한 과목, 등급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학생의 사연을 좀 보시면은 선택 과목을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리, 하나는 지구화, 그리고 하나는 세계사를 선택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쓱 오시더니 얘야, 세계사가 3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학생이 세계사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 과목을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좀 고민을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좀 수강 인원이 작아서 등급 따기 힘든 경우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인데 내 진로랑 관련된 과목인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인원수가 수강하는 인원수가 적으면 등급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뭐 다들 흔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물리나 좀 난이도가 높은 과목 같은 경우들은 상위권이 몰리니까 등급 받기 힘들지 않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저희가 오늘 명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학부모님이라든가 저희 또 채널에는 중학생들이 많잖아요. 중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갖고요. 다 배우는 거. 예, 모두가 같이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해갖고 2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일반 선택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에 특히 좀 3학년에 많이 나눠서 배우는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박스로 쳐놓은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표를 보시면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총 9등급제로 나눠져 갖고 학생을 명확하게 이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수치가 되겠죠. 예,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린 진로 선택 같은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도가 표시가 되고요. 이 성취도가 3단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조금 뭉뚱그려 있게 되겠죠. 이 등급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성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선택이지만은 예체능 과목이라든가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A라든가 아니면 패스트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석차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보통 진로 선택 같은 과목에 2과목들이 많거든요. 과학에. 그랬을 경우에 이 과목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겠네요. 실제 이제 학생의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수학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수학 1은 전교생이 다 들어요. 예,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425명이 다 들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선택을 해서 듣게 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90점, 93점 다 좋습니다. 예, 수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았죠. 근데 확률과 통계는 원전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절반 정도만 수강을 하게 되니까 2등급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친구가 공부 절대 못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 30명까지 안 가더라도 절반만 축소가 돼도 이렇게 등급이 밀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학생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전교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잘하는 애들의 절반 정도가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으면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등급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등급 받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입시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그걸 또 세부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게 있나요? 그렇죠. 예, 특히 수시에가 내신 성적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이제 전형 중이잖아요. 근데 수시 안에 대표적인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조금 이 내신 성적을 바라보는 특히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명확하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불리하네 하고 그냥 고민을 멈춰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뒤에까지 다 들어보시면
이 전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 전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정량 평가적 요소가 강한 전형입니다. 예, 특히 등급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게 소인수 과목을 통해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면 사실 불리한 게 맞기는 해요. 특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재적 인원수의 뭐 10% 아니면 뭐 5% 이렇게 제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신이 떨어졌을 경우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소인수 과목에서 내신이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소인수 과목에서 만약에 내가 성적을 좀 적게 받았으면 여기서는 그런 거 반영 없이 그냥 정량적으로 평가하니까 지역 예선에서 탈락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릴 수 있군요. 특히 교과는 0.1점 차이로 다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내가 불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과 전형이 주로 컨택하는 전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 과목 선택에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등급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나보다 등급이 높으면 그 친구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인수 과목이나 상위권이 몰릴 법한 그런 어려운 과목들은 피하는 게 맞네요. 불리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게 맞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영하는 과목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경희대학교의 자료인데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영 과목을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반영을 반영을 해요. 근데 아까 고민을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고민 사연 줬던 그 친구는 지구과학과 물리를 선택을 한 친구였죠.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세계사를 들을 때 내 과목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고민했을 텐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경희대학교를 지원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사회 과목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고민이 의미 없는 고민이 됐던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냥 들으면 된다. 그냥 들어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했으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희대 말고도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한 전형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사회과학을 각각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상위 10개 과목인 그러니까 과목별로 내가 좋은 등급을 받은 과목만 10개를 반영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다 1, 2등급 좋은 과목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 과목을 망쳐가고 여기서 3, 4등급 주르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사실 사회 과목이 모두 빠지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10개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이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대학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고민을 이어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본인이 목표로 하는 목표 대학의 입시 전형을 좀 명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쭉 보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입시 전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 안 보면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만약에 지원을 할 때 나는 다른 과목을 좀 망쳤는데 상위 10개 과목이 엄청 성적이 좋아. 그럼 이런 대학을 지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교과로 지원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걸 잘 보셔야 몇 등급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 안 한 학생부 종합이 남았는데 학생부 종합에서도 불리한 거겠죠? 내신이 받기 어려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과목을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불리한 게 맞습니다. 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아까 교과전형과 달리 정성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요. 예,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 점수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살펴볼게. 원점수도 볼 거고 표준 편차도 볼 거고 몇 면 수강했는지 좀 살펴봐서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할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소인수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만 공부했다면은
6, 7, 8이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관점으로 이 과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갸우뚱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 자료는 이제 대학에서 연합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좀 정리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인데요. 그 자료 내용 중에 진로 역량, 전공적합성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세부평가 내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시로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온라인 수업, 그리고 소인수 과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예, 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명확히 여기 지금 소인수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학에서도 사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소인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소인수 과목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특히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파다 보면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과목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대표적인 과목들이 이제 투과목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과학 투 과목. 예,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ABC로 나오는 좀 뭉뚱그려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이런 너 진로 준비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다. 난이도나 수준이 높은 수강을 피하는 소인수 과목들을 수강한다면은 자기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고려해 학습 태도 의지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아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선택하라고 들리네요. 예, 그쵸. 소인수 과목을 선택했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아 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학생들 대학에서도 이제 Q&A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위에는 한양대고 밑에는 경희대학교 자료인데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이수하려는 노력한 모습을 보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에서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인문계열학과는 사회탐구 과목 열심히 이수해라. 사회탐구 과목은 심지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지 않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수해라 얘기하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무조건 반드시 이수하고 과학탐구 과목 특히 투 과목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들으면 무조건 플러스다. 라는 거네요. 이렇게 대학에서 자료를 내줄 정도면. 듣는 것 자체가 소인수 과목을 통해서 내가 전공을 더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선택한 것만으로도 이 학생의 열정이 보인다. 너의 열정을 이 선택만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과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점수도 그닥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세특 내용도 잘 적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데.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가 성적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과목이 보시면은 15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331명인데 절반밖에 수강을 안 한 거죠. 근데 원점수를 보시면은 94점이에요. 되게 잘했네요. 예, 잘했죠. 그리고 평균도 높습니다. 82.49. 특히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이 학교가 전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좋은 편인데 10점대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랬을 경우에 이 친구가 3등급이야. 94점 맞고. 예, 그러면 입학사정관장이 볼 때 얘가 3등급 수준의 학생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인원이 적고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는 한 1, 2등급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 옆에 이 과목도 보시면은 90점 받았어요. 예, 수학 점수도 평균도 76.9입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64명이 들었어요. 예, 64명 너무 적게 들었죠. 그렇죠. 예, 이랬을 경우에 3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3등급일까? 입학사정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학 역량이 충분히 있는 학생인데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3등급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입학사정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화학은 89점을 받았어요. 네. 예, 근데 표준 편차가 앞에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벌어지죠. 그리고 수강 인원도 이제 확률 같은 경우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4등급이에요. 아, 89점이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수강 인원도 많은 것도 아닌데 등급이 조금 처지네? 예, 이랬을 경우에는 입학사 정원도 한 번에 판단하지 않고요. 세특을 뒤져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특에 이 학생이 자기도적 학습 역량이라든가 탐구 역량이 충분히 보이면은 아, 화학 과목도 괜찮게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학업력이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교과로 지원을 했다면 저 3등급, 4등급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정량 평가를 받았을 텐데 학종이라면 그 옆에 있는 뭐 수강자 수나 표준 편차나 뒤에 있는 세특으로 이걸 조금 보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이 교과로 지원했으면은 좋은 대학 가지 못했을 텐데 이 학생은 학종으로 지원했고 학종으로 가기 힘들다는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 뒤에 석자 등급만 보고 학생들이 이게 연대다라고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네요. 평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예, 이번에는 안 했을 때 그 과목을 피했을 때 마이너스 주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들한테 설문조사 통계를 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 너는 어떤 감점을 줄 것이냐라는 거를 통계를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의학계의 지원자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대한 감점을 준다라는 부분이 70%가 넘고요. 예, 경미한 감점을 준다가 나머지예요. 영향 없다. 일단은 뭐 점수 안 깎을 거야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깎는다 일단. 조금이든 많이든. 그죠?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2를 이수 안 했을 때 화학 계열인데 화학 2를 이수 안 했을 때는 막 경미하든 아니면 심각하든 간에 어쨌든 점수를 깎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명과학 계열 지원자들이 생명과학 2를 이용 안 했을 때 의대는 조금 넘사벽 애들이 간다고 치지만은 생명과학 계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 2를 피했을 때 영향을 안 준다라는 입학사정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이고 어렵다고 하셔서 피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거를 동국대에서 사례를 좀 보여줬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연계열 학생이고 이제 뒤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지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A 학생, B 학생, C 학생인데 이 두 학생은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C 학생이 보통이란 평가를 받은 거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줬냐라고 보면은 여기 가로 안에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3학년 소인수 과목인 화투를 미수강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학교에서 화투를 분명히 개설을 했는데 얘는 신청을 안 했네? 우리 학과는 이게 바이오 관련된 학과였을 거예요. 화학과 생명이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얘는 개설했는데도 안 들었네 라고 했을 부분에서 입학사정관이 약간 감점 요소를 적용했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요소가 있은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지리 관련된 학과라고 했잖아요. 앞에 두 학생 같은 경우는 지리로 들을 수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모두 수강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과목을 이수하려는 노력이 드러나 있지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하나만 수강을 하고 나머지 2개를 수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 특히 여행지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 안 하거든요. 예, 그런 과목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면은 수강을 열심히 하셔야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선택 안 하는데 우리 학과에는 이런 걸 배우는데 열심히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감점 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전공 접학종 요소에선 감점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이해가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되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을 주고 있어요. 예, 이제 역시. 가장 끝판왕이 서울대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나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동아시아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동아시아 희망자는 16명뿐이네. 예,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윤리학 사당은 80명이 듣네. 그러면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을 얘기를 해주고 서울대학교도 명확히 밑에 현재 나보다 발전하고 배움의 기회가 된다면은 어려운 과목, 소수 과목 인원을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선택해라. 너의 열정을 이 선택으로 보여줘라.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다 안다, 입학사정 다 알고 있다, 이런 어려운 과목 다 고려해갖고 판단하니까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그 과목들 잘 열심히 수강하고 배움의 학문을 좀 넓혀봐라. 그게 더 좋은 자세이고 학종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를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래도 주의해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학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과목을 잘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관점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자신한테 더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소인수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감점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오히려 플러스 요소다. 좋은 기회다. 아무도 이거 모르고 있다. 선택을 해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등급받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수시에서 불리한지 유리한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소인수 과목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의 핵심인 정량평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과목을 들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본인이 원하는 지원 대학이 반영 과목에서 그 손해되는 과목이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과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학군을 좀 잘 살펴보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계열의 얘기일 수 있는데 다수의 학생이 수강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관심이 없는 과목, 흥미가 없는 과목을 다수 학생이 신청한다고 해서 수강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등급이 잘 나올까? 요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다른 계열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가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수가 받기 쉬운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과목인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냥 꽝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갖고 어쨌든 정량평가 요소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등급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정성적 평가 요소가 강한 전형이고요. 전공적 학점에 있어서는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과목의 장점이 있잖아요. 선생님과 소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특이 잘 적히죠.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그거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이게 굉장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부분 아시고 관심과 흥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학종의 코드를 보시면은 Y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설명한 영상도 있고요. 코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Y 활동의 시작점이 바로 관심과 호기심, 의구심, 궁금증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과목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걸 선택하셔야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세특 기록과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소인수 과목을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적응합정력을 생각하고 있으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쉽게 정리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과목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6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뭘 지원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가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의 치료를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팀장님 가족이라면 선택을 해라 마라. 지금 1학년인데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학기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 전형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같이 쓰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6장 중에 그래도 주력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야 교과도 같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소인수 과목을 잘 활용하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은 등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고1 학생들이라면 소인수 과목이라도 쫄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안 본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급 받기 어려우면 무조건 손해지, 선택하지 말아야지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본질을 알고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전혀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변 친구들은 그냥 뜬 소문에 대충 그냥 어려운 거 피해야지 라고 할 때 제대로 이걸 딱 노려가지고 어려운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3학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